네, 안녕하세요. 감성대리입니다. 며칠 전에 고등학생이신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댓글 남겨주신 게 있는데요. 이 질문을 보면서 이 학생에게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댓글이 좀 긴데요.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감성대리님. 저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다음 달부터 태어나서 처음으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라는 걸 해보게 되었는데요. 한 번도 살면서 제가 직접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좀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 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댄스 동아리에서 춤을 추는 것에 너무 푹 빠져서 학교를 자퇴하고 본격적으로 제대로 춤을 배워서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싶은데요. 엄마신 부모님께서 이걸 알게 되시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지 보나마나 반대하실 텐데 어떻게 설득을 해드려야 허락을 해주실지, 그리고 제가 휴학을 하고 본격적으로 댄스에 도전해봐도 되는 건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질문 남겨주신 이 소희 학생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소희 학생이 저에게 남겨주신 두 가지의 질문은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신기하게도 같은 맥락으로 흐르게 되는 고민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저의 이야기는 이 소희 학생 같은 10대들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사회로 뛰어드는 20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면 사장님께 욕을 안 먹고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알바를 통해서 인생에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참 이소희 학생이 참 어른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 그 나이 또래 분들의 이런 고민을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어떻게 해야 사장님께 욕을 안 먹고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소희 양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막 시작하게 되면 먼저 일을 하고 있던 선배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처음에 일을 배울 때는 혼도 많이 나기도 하고 야단도 많이 맞고 그리고 많이 헤매실 거예요. 따라서 처음에 일을 배울 때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이 생길 거고 그리고 상처받는 일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위축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누구나 처음 일을 배우고 시작할 때 겪는 어려움이고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요 그렇게 능숙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소희 학생에게 일을 가르치는 그 아르바이트 선배도요 다 그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소희 학생을 혼내기도 하고 야단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을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는 일이건 서빙을 하는 일이건 아니면 청소하는 일이건 설거지를 하는 일이건 본격적으로 어떤 임무를 주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소희 학생은 그 카페의 직원으로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카페의 유니폼을 입고 그 업무에 투입되는 순간에 더 이상 이제 이소희가 아니라 그 카페의 직원이자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희 학생이 이제 그 카페에 고용이 되었고 시간당 8,000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돈이죠.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일단 고용이 되었고 그 돈을 받는 일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프로가 되는 겁니다. 프로. 그걸 꼭 마음에 새기시고 프로답게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는 업무를 하신다면 고객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밝게 웃으면서 정확하게 주문을 받도록 노력하고 설거지를 하게 되면 정말 제대로 컵이나 접시를 닦아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뒷정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일을 프로답게 하라는 이유는 가게를 위해서도 아니고 사장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바로 이소희 학생 본인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아직 이해가 안 가시죠?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그런 캐캐묵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소희 양이 그 카페에 고용이 되고 일을 하고 돈을 받게 되면 어떻게든 그 카페에 돈값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프로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잖아요. 비록 카페라는 공간은 작은 공간이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의 작은 사회예요. 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얻는 게 월급뿐만이 아니라 소희 양이 앞으로 나이를 먹고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연습 장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아르바이트가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사실 아르바이트 일이라는 게 숙련만 된다면 단순한 일들의 연속이죠.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일을 프로답게 하라는 의미는 사장이나 직원들이 딱 이소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정말 그 애는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해. 그 애는 정말 뭘 맡겨도 안심이 돼. 걔는 정말 월급 주는 게 아깝지가 않아. 이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같은 알바생인데도 정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서빙 하나만 하더라도요 어떤 알바생은 손님에게 무례하게 하고 약간 투명스럽게 하면서 커피만 쓱 놓고 오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프로다운 알바생은 손님에게 서빙할 때 최대한 밝게 웃으면서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하면서 손님의 기분을 좋게 만들죠. 한마디로 가게에 도움이 되건 말건 프로가 되건 말건 난 대충 시간만 때우고 일하다가 돈만 받아가련다 하는 사람들. 물론 그런 마인드로 알바하는 것도 본인의 인생이기 때문에 딱히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사는 것도 본인의 자유니까. 자,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할 때조차 일도 건성건성하고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 살벌한 사회라는 전쟁터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일이건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자, 이 사회는요
어떤 분야에 있던 어떤 일을 하건 이 프로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굉장히 무섭고 살벌한 곳입니다. 자, 이 영상 보고 계시는 10대 분들은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길을 걷다 보면 굉장히 많은 가게들을 무심코 지나가게 되죠. 뭐 편의점, 뭐 식당, 빵집, 네일샵, 뭐 헬스클럽 등등 많이 있는데 그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수많은 가게들은요, 하나하나 보면 누군가의 목숨이고 누군가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숨 같은 가게에서 피 같은 돈을 써가면서 알바생을 고용했는데 그 알바생이 건성건성 대충대충 일을 한다면 그 알바생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 소위 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할 때 프로 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라는 이유는 나중에 살벌하고 전쟁터 같은 사회에 나갔을 때 소희양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프로 마인드로 내공을 쌓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프로 의식이 뭔지 알고 몸에 익혀간다면 알바비랑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소희양만의 내공이 되고 자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아르바이트 일조차 프로답게 해내지 못한다면 나는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면 그 경험은 소희양에게 굉장히 멋지고 값진 경험이 될 거예요. 소희 학생은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성장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춤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학교를 자퇴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반대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 학교를 자퇴를 하고 댄스 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소희양이 댄스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크고 진지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프로답게. 아, 쟤는 정말 댄스에 미쳤구나. 와, 쟤는 정말 댄스에 목숨 걸었군. 겉멋만 들어서 열심히 하는 척. 실력도 별로 없으면서 잘해 보이는 척.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LA에 있는 클럽에 취업하게 돼서 클럽 일을 하면서 DJ 크루들에게 음악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 길로 성공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어요. 정말 돈 주고도 못 살 멋진 추억과 뜨거운 가슴으로. 자, 부모님들은 약간의 이중성이 있어요. 춤추는 거 꼭 해보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못했잖아. 야, 정말로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은 엄마 아빠를 어떻게든 설득을 했어야지.